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민법 제103조 사유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아닌 경우 등 해설 시작합니다. 대법원 전해 합의체 판결 2017도 4027 판결입니다. 부동산 이중양도와 배임죄 성분인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맞춰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보시면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대법원은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중 매수인이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중 양도는 무효라고 합니다.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이란 목적물이 제1양도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양도 후 배임 행위에 공모 내지 협력하거나 양도 사실을 알면서 제2양도 행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단순한 이중양도 권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중양도 사례. 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하여 그 증명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그 제3자가 그 처분에 적극 가담한 때에 한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하면은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그 명의자로부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소당하여 증명까지 종료된 상태라면은 부동산 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 제3자에게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그 제3자가 그 처분에 적극 가담한 때에 한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 103조 위반 무효라는 겁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형제간 등인 경우입니다. 양도인과 제2양수인이 형제간이거나 또는 부부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일흥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일흥이란 말이 나오죠. 일흥. 요즘에는 일흥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 판례에는 일흥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그 일본식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시면은 일단 뭐 그런 게죠. 일단 매도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일본 잔재인데 이런 건 안 써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이중양도입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은 사찰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 신도회가 그 소유 부동산을 사찰의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이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이를 증여한 경우에 이 증여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요거는 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법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사찰
다음에 신도해, 그 다음에 주지. 신도해, 여기서 신도해는요, 비법인 사단이니까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이란 얘기는 신도회가 사람의 단체입니다.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신도회가 그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이 되는데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법인 사단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거를 주지에게 명의신탁했죠. 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신탁했다가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으면 주지가 다시 이 부동산을 신도에 반환을 해야 되니까 신도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주지가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요거를 사찰에다 증여를 해버렸어요. 증여. 주지 본인이 이거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명의 수탁자이고 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찰에 증여를 했다면은 이게 10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103조 위반.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신도회가 비법인 사단이란 거, 법인 등록을 안 했으니까 비법인 사단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이게 앞으로 배우실 그 법인 부분에 가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안에서 자세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고요. 이중양도가 103조 위반으로 돼서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을 해야죠. 제2 양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되는데, 이 적극 가담의 의미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유인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은 유인 교사 또는 배임 행위를 유인 교사, 배임 행위 전 과정에 관여 등을 해야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실행 행위자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인 자신의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배임 행위가 되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인 자신의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양도인이 제1 행위에서 제1 매수 양수인 제1 양수인과 관계해서 배임죄가 되어야만이 103조 위반이 되는데, 제1 양수인에 관련해서 배임죄가 배임 행위가 없더라도
제2 양도 행위가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그러니까 상속인은 모르고 있는데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이 그 토지를 매도해 가지고 제3자가 그 토지를 전전 매수했다는 것을 한 사실이 있는데 상속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러하여금 토지를 이중 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망인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생전에 토지를 매도 해가지고 제3자가 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전전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 사정을 상속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름. 상속인이 모르는데 이 상속인을 속여가지고 기망이 속인 거죠. 기망, 속임수. 상속인이 기망해가지고요. 상속인을 기망해서 다시 매도하게 했다면은 이게 지금 제2 매수인이죠. 제3자가 제1 매수인이고 매수인 1. 이 기망행위자 제2 매수인입니다. 제2 매수인. 이렇게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모르니까 이거는 배임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닌데, 그래서 상속인이 이거를 매도하여도 제2 매수인에게 매도하여도 이게 배임죄가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2 매수인의 매수 행위는 103조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아직 등기에 안 들어갔는데요. 등기에 안 들어갔으니 등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금 일단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요. 요거는 지금 진도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일단 상속인 앞으로 등기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제2 매수인 앞으로 또 매매를 해야겠죠. 요즘에 이렇게 미등기 상속인이 미등기로 있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뭐 예외도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등기에 가면 다시 나올 겁니다. 일단 진도는 나갑니다. 상속인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한다는 거는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 가담이 아닌 경우에도 무효인 다른 사례입니다. 판례는 이중양도 목적물 자체에 착안하여 목적물의 객관적 상태만 보아도 이미 타인이 이를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이미 학교 교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저수지,
교회의 부지에도 대체로 이중양도는 무효로 된다고 한다. 뭐 요거는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이중양도가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 된다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 가담이 아니어도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요. 적극 가담이 아닌 이중양도로서 무효 다른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리 없고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 제2 행위가요. 제1 행위는 매도, 그 다음에 제2 행위는 증여입니다. 수증자가 있으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수증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례를 보면은 제2 행위가 꼭 매매가 아닌 증여가 돼도 이게 이 103조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가 될 리 없고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1 매도 행위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면은 적극 가담이 아니어도 이중양도로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리가 없으니까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이게. 적극 가담 아닌데도. 다음으로 이중양도가 매매가 아닌 사례. 앞에서 보셨죠. 이중양도 행위가 매매가 아닌 사례로서 매도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바로 앞에 보셨고, 그 다음에 증여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 선고에 관한 판례 요거는 안 봤네요. 요거는 사실관계를 지금 안 봐서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매도된 부동산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니까 제1양도 행위가 매매인데 그 양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게 이중양도가 매매가 아니지만은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영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제1 양도 행위가 매매라고 가정하면은 매매를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영한 경우에는 이중양도행위가 매매가 아니지만은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요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그러니까 제1 양도인 행위가 매매인데 제1 양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요거는 좀 그림을 그려봐야겠습니다. 요거 제가 봤는데요. 피상속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 제1 매수인이죠. 1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매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이거는 다시입니다. 다시. 피상속인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매도했습니다. 매도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상속인을 A라고 합니다. A 상속인. 협의 분할 결과 A 상속인이 B에게 매도했다고 합시다. B에게. 그 다음에 이 공동 상속인 중에 공동 상속인 C 앞으로 협의 분할을 했어요. 그 결과 A는 지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인데 협의 분할을 했으니까 지분이 없어요. 자기 법정 지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게 지분이 없으니까 A가 B에게 매도액 소유권 이전 등기 했는데 A의 지분이 없어지니까 A가 B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능이 되죠. 불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요, 소구표가 있습니다. 사망 당시로 소구표. 이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 상속 재산이 C 앞으로 사망 당시부터 이 상속 재산 전액을 전액이 분할이 된 거죠. 그러니까 A는 지분이 없고 C만 이제 전체 지분을 다 100%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협의 분할 과정에서 공동 상속인들이 A와 C가 편의상 A와 C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공동 상속인 A와 C만 있다고 하면은 A와 C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본인 C 앞으로 전체 상속 지분을 전부를 협의 분할을 받았다면은 이게 이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적극 가담. 제일 매수인의 그 권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제2 행위가 매매나 증여가 아닌 이러한 협의 분할을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상속편에서 다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세히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A가 B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공동 상속인 C가 A와 C가 협의해가지고 C 앞으로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A의 지분이 법정 상속 지분이 하나도 없게 되면은 A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지죠. 적어도 A도 이 협의 분할을 받았다면 A는 자기의 상속 지분만큼은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양도가 매매가 아닌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양수인이 수탁자의 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중양도는 제1매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명의신탁 관계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를 이전 등기 받은 수탁자가 잘 그걸 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처분의 행위는 이중양도에서 매매나 증여 또는 이와 좀 유사한 관계이죠. 이거 지금 여기서 처분이 어떤 처분인지 지금 사실관계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안 찾아봐서요. 이 처분행위가 근저당 설정 같은 그러한 경우까지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매매나 증여를 했는지 하여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있으니까요. 양수인이 양수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매매나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매매로 보시면은 양수인이 수탁자의 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양도가 매매가 아닌데 제1 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중매매하면 제1 매매가 있고 또 제2 매매가 있죠. 보통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중양도 기타 사례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의 법리가 이중양도 법리가 적용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하고 특별히 관련은 없죠.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양도 법률관계입니다. A가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C에게 다시 그 부동산을 매매 후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경우 이중양도의 행위의 효력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먼저 갖춘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정의관념에 반해 무효가 되면 B는 C 명의의 등기에 말소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으면은 C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중양도는 무효가 아니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이중양도 행위가 정의관념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면은 B는 C 명의 등기에 말소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제1 매수인 B는 C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 제1 매수인 B는 제2 매수인 C 명의 등기에 말소 청구권을 매도인을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인이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누구를 대의하냐면 매도인을 대의한다는 겁니다. 이중양도 법률관계 다시 보시면요. A의 배임 행위에 매도인 A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 C가 적극 가담했다면 제103조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C 소유권에 C가 제2 매수인 C가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면 A의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불능이 되어 B는 A에 대하여 전도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고 없이 A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게 채권 총론 강론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설명이 좀 장황하게 해야 되는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은 일단 암기하시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이중양도 행위가 무효인 경우 양도인 A 이중양도 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하지만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이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이 부정되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도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일단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강론에서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이중양도가 무효인 경우 제1양수인 B가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입니다. 제1양수인 B는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 양수인 C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B가 양도인 A를 대의하여 제2 양수인 C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C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면 B가 A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기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청구권의 대의 행사에서 다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